안녕하세요, 세력입니다. 2022년 11월 20일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제가 시장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 이야기와 또 최근에 이제 FTX 거래소 관련된 큰 이슈가 있었죠. 그것에 대한 어떤 생각과 투자자로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대응을 해 나갈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2주 전에 이더, 리플, 클레이 등 하락장 사이클이 종료되었다, 다른 사이클이 시작된다, 대하락 사이클이 끝나고 대하락 사이클이 아니라 이제 횡보와 상승을 반복해 나가면서 저점은 조금씩 높여가면서 종국에는 상승장으로 나아가는 그런 이제 시장 견해를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차트를 보면은 제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에서 요 구간이 저는 요 구간과 비슷하다라고 해석을 했고, 그러면은 완전히 찐상승, 이런 찐상승은 기대할 수 없지만 그래도 올랐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면서 저점을 높이는 그런 우상향을 해 나갈 것이다 라는 견해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이때 당시처럼 한 번에 이제 하락이 나와주면서 오히려 이 구간과 이 구간을 비슷하게 봐야 되는 그런 차트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이는 상황이 되었는데, 제가 뭐 틀린 것에 대해서 창피하거나 제가 틀린 것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여전히 시장을 정확하게 읽을 수 없는 사람이고 부족함을 인지를 하고 더 나은 투자자가 되기 위해 노력할 뿐입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거는 구독자님들께 제가 더 뭔가 이렇게 탁탁 좋은 해안으로 의견을 줄 수 없음에 좀 분한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이고요. 하지만 이 FTX 사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투자자로서 어떻게 그 사건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될지도 제 견해를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난 이제 11월 2일 정도에 코인데스크가 알라메다 리서치와 FTX 간의 FTT를 이용한 그 위험한 레버리지 구조를 지적한 다음에 바이낸스의 어떤 FTT 대량 매도 발표가 이어지면서 FTT가 폭락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FTX 거래소의 어떤 자산 비중이나 또 알라메다 리서치의 자산 비중이 FTT에 너무 의존적이기 때문에 한 번에 이제 파산으로 이어지는 그런 정말 끔찍한 일이 있었죠. 같은 경우에도 FTX 거래소에 자산이 있었는데 빼지 못한 자산이 있어서 굉장히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 FTX 거래소에 만약에 돈이 묶여서 못 찾은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이 FTX 거래소라는 어떤 천재지변과 같은 이런 상황을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과연 대비가 가능한 영역인가 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물론 이제 리포트라던가 그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전조 증상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전조 증상이 있었다. 물론 그 전조 증상을 보고 우리가 그럼 FTX 거래소 알라메다 리서치 위험한데? 라고 한 번에 눈치를 챘다라고 하면은 물론 정말 최고입니다. 최고. 그러면은 그런 상황이 여파가 중앙화 거래소라던가 아니면 다른 덱스들까지도, 혹은 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CEX 거래소들은 모두 다 위험에 빠질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연쇄 파산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다 라고까지 우리가 다 예상을 할 수가 있으면은 정말 대단한 해안이고 정말 그런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다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근데 저는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다 각자의 일이 있고 각자의 삶이 있고 직장을 다니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정말로 가능하겠느냐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결국에 위험에 대비를 한다는 것에서 대비를 함으로써 우리가 투자자로서 좋은 대비가 있고 대비가 불가능한 영역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FTX 거래소와 같은 이런 천재지변은 거의 대비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전쟁이나 갑작스럽게 코로나가 터진다던가 이런 게 우리가 과연 대비가 가능한 영역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저는 결국에 투자자로서 지금이 저평가 구간에 있는가 고평가 구간에 있는가, 저는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에는 투자 수익률을 결정하고 정말 투자를 잘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영상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저점을 완벽하게 맞출 수 있는 투자자가 아니고 저점을 완벽하게 맞추려고 도전은 해보지만 항상 늘 틀린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도 틀렸고요. 저는
저평가 구간일 때 사서 고평가 구간일 때 파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 영상을 살펴보시면은 세력 채널을 살펴봤을 때 지금 사라라는 썸네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 하워드 막스가 지금 사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하워드 막스의 말을 긁어와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때가 7월 5일이거든요. 7월 5일? 22년 7월 5일에 제가 이런 말을 했었는데, 그럼 22년 7월 5일이 언제냐? 22년 7월 5일은 여기입니다. 여기.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하워드 막스가 지금 이때 몰빵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워드 막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이 저점인지 아니면 더 내려갈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평가 구간으로 나아가고 있는 시점이고 저평가 중 어디인가에 위치하는 시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서 1차 매수를 했습니다. 1차 매수를 했고 제가 여기쯤에서 2차적으로 한바닥이 나온 게 아니겠느냐라는 견해를 표현했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제가 당연히 이제 분할로 접근하라는 말씀이었겠죠. 몰빵해라 이런 얘기는 당연히 아니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서 사고 여기서 샀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샀고, 만약에 더 내려갔습니다. 더 내려가서 여기서 샀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평단가는 결국에 저는 요 네 구간 어딘가에서 평단가가 정해지겠죠. 최종적으로 우리가 익절을 하는 시점에서 우리의 평단이 여기였으니까, 그러면 여기 정도에서 평단이 만약에 정해진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역사를 살펴봤을 때 요 파란 구간에 사서 빨간 구간에 판다. 즉 저평가 구간에서 고평가 영역에서 판다. 저평가 영역에서 고평가 영역에서 판다. 마찬가지로 저평가 영역에서 고평가 영역에서 판다. 똑같이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저평가 영역에서 사서 평단이 정해지고 고평가 영역에서 판다 라고 하면은 비트코인으로도 360%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진짜 투자에 성공하신 분들이나 정말 투자를 통해서 돈을 많이 일궈낸 대부분의 분들이 투자를 통해서 해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식이든 뭐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저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인내가 필요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 역시도 19년도 그 하락장과 상승장을 겪으면서 저라는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었는가를 돌아보면은 고점과 고점을 맞췄기 때문에 돈을 번 게 아니라 저평가 영역에서는 매수를 하고 평가 영역에서는 매도를 한다는 마인드로 투자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투자를 24살,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년 전에 제가 처음으로 투자를 시작했었는데 정말 투자를 못했어요. 그냥 막 1분봉 보면 단타를 하기도 하고 뭐 스캘핑 이런 게 되게 유행했었으니까, 그리고 뭐 기술적 지표들 이런 것들을 현란하게 사용해 가면서 투자를 했었는데, 저는 처음에 투자를 공부할 때 어떤 식으로 좀 했었냐면은 기술적 지표나 거시적 지표들을 나의 의사결정에 포함을 많이 시키면 많이 시킬수록 더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런 기술 관련된 책들도 되게 많이 읽고 시지표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보고 그렇게 투자를 했었는데, 뭔가 이게 공부를 한다고 해서 투자 수익률이 더 올라가고 이러지가 않더라고요. 그럼 뭔가 근본적으로 나라는 사람이 투자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혹은 투자에 재능이 없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제가 투자 수익을 냈던 게 18년도쯤에 주식 투자를 제가 장기 투자를 했는데 1년, 2년 정도 장기 투자를 해서 수익률 10%를 냈는데, 그걸 제가 가족들한테 자랑을 했어요. 10% 수익을 냈다고 1년 동안. 근데 그 가족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그 10% 그 벌었다고 해서 네 인생 변하지 않는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말이 너무 맞는 말인 거예요. 너무 맞는 말이어가지고 한 1년 동안 그 존버해서 10% 얻은 제 스스로가 되게 답답하게 느껴지고, 이렇게 해서는 인생을 진짜 바꿀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뭘 투자해야지 하면서 투자를 시작하게 된 게 이제 비트코인이었는데, 비트코인은 굉장히 이제 하방이 많이 열려 있지만 이익을 우리가 이제 수익 구간이 됐을 때는 상방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다라는 걸 알게 돼서 나의 1년, 2년, 3년의 인내가 굉장히 큰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겠구나 라는 확신을 준 상품이었거든요.
그 생각을 바탕으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투자를 했었고 되게 좋은 결과가 나왔었죠. 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소를 꼽으라고 하면은 일단 안 되는 투자를 제 스스로 많이 경험을 해봤다는 거, 안 되는 방법을 다 해보고 나니까 되는 방법 하나가 남았다는 거, 그것이 바로 지금이 저평가냐 고평가냐 라는 걸 판단을 하고 저평가일 때는 매수만 한다. 그럼 고평가일 때 뭐만 하냐? 매도만 한다라는 건데, 그럼 고평가일 때 매도만 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고평가일 때 제가 정말로 매도만 했다라고 하면은 더 좋은 결과가 나왔겠지만, 뭐 제가 제 스스로 이제 역량이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이 완벽하게 된 게 아니겠죠. 그래도 제가 저라는 사람이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에 비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거는 그 하나의 진리를 실천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세력 채널을 지켜보는 많은 구독자님들이 저와 또 오랫동안 함께 영상으로 한 분 한 분 제가 만나 뵙고 대화를 한 건 아니지만 제 컨텐츠를 좋아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싸게 사서 싼 구간에 사서 비싼 구간에 판다라는 그 하나의 진리를 실천하시면 어떻겠는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 사이클 안에서도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기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회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기회가 올 때마다 저는 한 번씩 매도를 하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만약에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그게 만약에 어렵다고 하면은 이런 구간에 완전히 모으기만 해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놓고 봐도 이런 저평가 구간에 샀다라고 하면은, 자,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한번 사고 여기서 한번 사고 여기서 한번 사고 여기서 한번 사고 여기서 한번 사서 평단이 만약에 이렇게 정해졌다 칠게요. 평단이 이렇게 정해졌다 치면은 여기서부터 우리가 고점에서 팔았다라고 하면은 700%의 수익을 냈고, 고점에 만약에 못 팔아서 크게 조정을 받을 때 팔았다 해도 338%입니다. 그러면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투자에 접근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장기적인 시각에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더 싸게 매수하면 되는 것이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나의 자산 가치가 늘어나니까 그건 좋은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투자를 해보시면 어떻겠는가 생각합니다. 이 방송은 짧게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